세계 주요 뉴스 탑 10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격 공습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 2026년 2월 28일 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격 개시했다. 미 국방부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 명명한 이 작전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이란 국영 미디어가 이를 공식 확인했다. 하메네이는 1989년부터 이란을 이끌어온 인물로 테헤란 중심부의 그의 거처를 겨냥한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이슬람 공화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지역 불안정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전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2005에서 2013년 재임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이란 미디어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하며 이란인들에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언급 정권 교체를 작전의 핵심 목표로 분명히 했다. 두 번째는 이란, 이스라엘 걸프 국가의 대규모 보복 미사일 공격.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은 즉각 대규모 보복에 나섰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 국가들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또 다른 대규모 보복 타격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긴급의료기관은 베이트 셰메시 인근 미사일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란이 쿠웨이트 시티의 미국 대사관 인근을 타격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3월 2일 현재 미국의 이란 작전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추가로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미 중부사령부 CENTCOM가 확인했다. 이란은 40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세 번째는 헤즈볼라, 이스라엘 향해 1년여 만에 첫 미사일 공격. 이란의 보복 공세와 맞물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전선에 복귀했다. 헤즈볼라는 하메네이 사망과 이스라엘의 반복적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직접 공격을 주장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동부와 남부를 대규모 공습했으며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 동부와 남부약 신게마을 주민에게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대피를 촉구했다. 한편 이스라엘 최대 국제공항인 벤구리온 공항은 폐쇄됐고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도 3월 2일 하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네 번째는 미 국무장관 루비오, 이스라엘 방문 외교적 해법 모색.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외교 전선도 바빠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3월 2일과 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 레바논 문제와 가자 지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 상황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추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유는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으며 중재 역할을 맡아온 오만은 미국에게 분쟁에 더 깊이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폴리마켓 예측 시장에서는 3월 말까지 미국과 이란 휴전 가능성이 61%, 4월 말까지는 78%로 제시되는 등 협상에 대한 기대도 존재한다. 다섯 번째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전면전 선포 카불 공습. 중동 못지않은 또 다른 분쟁이 남아시아에서 폭발했다. 2026년 2월 22일 파키스탄 공군 PAF는 아프가니스탄의 나가르하르 파크티카 호스트주에 위치한 파키스탄 탈레반 TTP가 IS-코라산 IS-K 추정 캠프 7곳을 목표로 공습을 단행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반격이 이어지자 파키스탄 국방장관 카와자 아시프는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카불과 칸다하르 등 주요 도시에 대한 추가 공습을 명령했다. 3월 1일 기준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작전 개시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 바그람 기지를 포함한 46개 거점이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수십 명의 전사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독립적 검증은 불가능한 상태다. 국경 폐쇄로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여섯 번째는 파키스탄 카라치서 시위 유혈 진압 9명 사망. 파키스탄에서는 이란 공습에 분노한 반미 시위도 격화됐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 습격을 시도하다가 보안군과 격렬하게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슬람권 전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반발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이미 전면전 상태인 파키스탄의 국내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과 파키스탄 모두 핵 보유국인 만큼 지역 긴장 고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곱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4년째 트럼프, 러시아의 50일 시한 최후 통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4년째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나토의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와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EU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3월 초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와의 추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압박에 냉담하게 반응하며 전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트럼프의 발언을 영국적 최후 통첩이라며 일축했다. 8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 중동 전쟁의 유가 급등, 암호화폐 폭락.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비트코인은 주말 미국과 이란 충돌 소식으로 64,000달러 아래까지 급락했다가 이후 66,843달러까지 반등했으며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14극 단적 공포 수준을 기록했다. 증시도 충격을 받았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장중 2% 이상 하락해 57,981에 거래됐다. 유가는 중동 긴장 고조로 급등했는데 전 세계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 약 1,600만 배럴의 원유가 운송된다는 점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반영됐다. 이란 공습과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동시에 발생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9번째는 애플 3월 익스피리언스 위크 개막 아이폰 17M 맥북 등 발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테크 업계의 빅 이벤트가 진행됐다. 애플 CEO팀 쿡은 3월 2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며칠에 걸친 신제품 공세의 개막을 알렸다. 3월 2일에는 아이폰 17과 아이패드 12세대가 발표되고 3일에는 새로운 보급형 맥북과 M5, 맥북 에어 4일에는 M5 PROM AX 맥북 프로와 특별 미디어 체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애플은 단일 발표 이벤트 대신 매일 보도 자료를 통해 소식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M5 맥스 칩은 M4 대비 25%의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고성능 AI 처리 능력이 핵심 판매 포인트로 꼽힌다. 마지막 10번째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개막 준비 중동 분쟁이 변수.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선수단과 가족들이 이탈리아에 집결하는 가운데 중동에서의 군사 충돌로 항공편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중동에서의 전투는 현재 3월 15일까지 효력을 지닌 올림픽 휴전 기간 중에도 계속 격화되고 있어 국제 스포츠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폐쇄 등 항공 인프라 마비가 글로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패럴림픽 개막식이 전쟁의 불길 속에서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총정리 요약입니다. 오늘 세계뉴스의 최대 화두는 단연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그 여파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헤즈볼라의 재등장, 이란의 보복 미사일 공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중동 전역이 전면전의 기로에 섰다. 이와 동시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전면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까지 겹치며 세계는 전례 없는 다중분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충격에 크게 출렁이고 있으며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군사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